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개념 내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권리 그러면은 그 안에 의무도 내포된 개념이라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권리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무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감으로는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하려면 좀 표현하겠죠. 어렵죠. 굳이 이제 법률 용어로 표현하자면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 간의 권리 개념 정립하는 데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는요, 반드시 따라야 될 법률상의 어떤 구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권리 의무 개념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소유권도 하나의 권리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소유권도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주택 내지 건물, 이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의 객체는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권이라는 물건의 객체는 물건으로서 주택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권자는 그 주택이라는 건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그 주택에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 들어가서 내가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주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익할 수 있다. 자,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택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월차임,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이것을 아예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해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바로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즉 권리라는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상의 이익, 즉 소유권으로 말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법률이 인정해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 있다. 자, 법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권리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즉 내가 어떤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힘이 없다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소유권의 권리가.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 즉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법이 인정해주고 있다. 즉 법이 인정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유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 개념이 권리로 따져본다면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를 따져본다면 의무는 일단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법률상의 어떤 구속이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요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면에 채무라는 의무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라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즉 채무자는 그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갚을 시기에 돼서 금 1억을 돌려달라.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금 1억을. 그러면 채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금 1억을 이제 이행기에 즉 변제기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려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않으면은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고 그래도 이제 그 채무자가 패소했는데도 그 금 1억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일단은 그 채권자는 그 승소 판결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집행. 그래서 강제 집행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경매에 붙여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에 붙여져서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이죠. 즉 그 금 1억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즉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채권에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그렇게 법률상으로 어떤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무라고 그러고,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는 한번 보시고 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권리의 종류가. 이 권리의 종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 자체는 이제 시험에 물어보지 않지만 그 권리의 특성이라든가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요,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권리의 어떤 종류는 여러분 시험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권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권리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민법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권리의 종류 내지 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리 의무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종류로서 일단은 어떤 게 있는가 개괄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권리의 종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단 권리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고 거기에다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 개념을 정립해 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 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생활상의 이익, 이것이 바로 권리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 중에서 이제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인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했죠. 이익, 그쵸? 이익.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권리의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이제 권리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권리가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눠져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재산권이에요. 그쵸? 이제 대입해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인격권이라는 거는 또 인격상의 이익이 있는 권리,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족권이라는 것은 이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또 사원권이라는 것은 사원이 갖게 되는 그런 이익에 대한 권리, 이것이 사원권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게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 자, 힘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치게 되면 그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작용에 대해서는 반대적 힘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작용.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 있는데, 힘의 세기, 강도, 강약에 따라서, 아니면 힘이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그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그래서 그 작용에 따라서,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권리가 또 분류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그 다음에 형성권,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힘이 가장 센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그 다음에 뭐 청구권, 뭐 항변권, 형성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작용 내지 힘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권리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이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있으면 의무자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권리자가 있으면 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의무자 범위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눠집니다. 절대권과 상대권 나눠진다. 그래서 일단은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이나 법률상 힘이고, 그런 생활상의 이익은 권리의 내용인데,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인격권, 가정권, 사원권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권리는 일정한 생활상 이익에 대한 법률상 힘인데, 그 힘의 작용에 따라서 지배권, 차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권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의무가 있고, 또 권리에 대해서는 의무자가 있는데, 그 의무자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권이 있고 상대권이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재산권, 인격권, 가정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작용에 의한 분류로서 이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그 다음에 의무자 범위에 따라서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